제62회 LA 한인의 문화의 샘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의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진채입니다. 2022년 12월이 됐습니다. 올 한 해 1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신나게 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월드컵 행사로 우리 너무너무 핫하게 뜨거웠죠. 자, 오늘 강좌는 대학 입시 정시 원서에 대한 강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정말 오늘 꿀팁을 배울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떻게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오늘 얘기를 우리 헬렌 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 제가 헬렌 김 선생님에 대한 잠깐 양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GA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LA 지회장 회장님이시고 현재 지금 LA 한인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헬렌 김 이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방글라데시 한타 불리한 선거 있었죠? 그때 우리 헬렌 김 이사님이 시민연대 회장님으로서 정말 열심히 뛰셨습니다. 자, 여러분 헬렌 김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김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헬렌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한인타운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12월 달에 우리 대학을 입학을 앞에 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우선 대학 입시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입시공학이라고 할 만큼 정말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국 입시와는 달리 여기에는 미국에서는 원서를 써내는 듀데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리고 또 1년 내내 또 제출하는 원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요, 많은 문의들이 있었고, 그 중에 뭐였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정시 원서 아니면 이제 regular decision application에 대한 그 마감일이 요번 달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걸 어떻게 써내야 될까요? 라는 문의들이 많이 왔었고 거기에서 솔직히 그 많은 그 순서 중에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짧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와, 오늘 한인에서 정말 감명 깊은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GA 차세대 어플게이트 김헬렌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녀 대학 지원 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미국에는 매년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현재 학위를 주는 대학이 4,000개가 넘지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입시는 입시공학이라고 할 만큼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룰 제목은 regular decision, 한국말로 하면 정시 원서가 되겠죠. 미국에는 많은 원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2월 달로 마감을 대부분 하게 되는 regular decision 원서에 대한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미국의 대학 지금 원서 여기 듀데이트 있죠. 듀데이트를 보면 지금은 벌써 early action은 11월 달에 마감을 했고요. early decision도 11월 달에 마감을 하고 그리고 요번 달 안에 요번 달에는 이제 준비할 게 regular decision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rolling admission. 그래서 1년 내내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가 요번 달에
분명히 이제 마감을 시켜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regular decision에 대한 원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의 원서를 써내려면 어떤 대학들이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마감일이. 미국의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선호하는 대학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따라 작성을 해서 원서를 제출한다는 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공학이라고 할 만큼 진짜 복잡하고 긴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 중순이 되었기에 지금쯤이면 college 리스트가 보통 있으시겠죠. 없으시면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regular decision에 신청을 하시게 될 때 갖고 있는 대학 리스트에 due date을 마감 날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ue date은 각각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리스트는 한국 부모님들이 참 되게 선호하는 대학들이거든요. 알파벳 순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보스턴 컬리지는 여기 참고로 1월 3일 그리고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1월 1일 그리고 다르마트 같은 경우는 1월 3일 이렇게 계속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 데이트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를 꼭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써낸다고 했을 때 이런 리스트를 만드셔서 본인이 어떤 대학에 아이가 어떤 대학에 원하는지 부모와 같이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면 좋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시고 due date을 꼭 참고하셔서 due date이 지나고 나서는 원서를 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특이한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또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짜들이 보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요 화면 보시면 UC 계열 대학들은 벌써 11월 30일로 마감을 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있는 거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또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건 주는 지금 2월 1일로 마감일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University of Florida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일 그리고 롤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롤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일이 1년 내내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원서 접수 방법 3가지.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써내는 원서지가 다 다르죠. Early Action도 있었고 Early Decision도 있었고 지금은 Regular Decision Application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Regular Decision 원서를 써내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ommon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Coalition Applic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Individual College Application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Common Application, Coalition Application이 없었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모두 다 서류를 제출해서 일일이 다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큰 그 두 가지로 플랫폼이 나눠졌지요. 하나는 Common Application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Coalition Application 해서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 공통적인 그런 정보들은 한 번만 쓰면 되고 그 외에 학교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에 필요한 그 정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해서 쓰면 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은 Common Application인데요. Common Application은 20개까지 저희가 대학 리스트를 써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oalition Applicatio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데 이것도 사용
방법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Common Application하고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 다른 점은 뭐냐면 Coalition Application을 활용하는 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이미 주겠다라는 의도로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어떤 그 소외당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학생들은 특별 상황이 있는 학생들은 콜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학에 그 원서를 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individual college application인데요. 대학을 보시면 그리고 대학을 이제 고르다 보고 리스트를 하시게 되면 Common Application, Coalition Application 또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런 학교들은 자기네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아마 이런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더 이상 진짜 서류로도 받아주던 대학들도 이제 더 이상 서류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Common Application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에듀스를 보시면 하나는 Common Application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Common Application은 www.commonapp.org 그리고 Coalition Application은 www.coalitionforcollegeaccess.org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Common App Application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mmon App Application은 Common App Application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몇천 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칼리지 리스트를 보통 만들 때 대부분 20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써낸다고 하지요. 그 20개라는 개수가 제가 보기에는 Common App Application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에는 대학이 4,000개가 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Common Application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20개까지 밖엔 신청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Common Application 20개보다 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alition 앱에서도 또 그 Common 앱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Common 앱 그리고 Coalition 앱 그리고 Common 앱에서만 받아주는 대학, Coalition에서만 받아주는 대학 이렇게 추리고 정리하셔서 Coalition에서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Coalition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신청을 시작하게 된 그 플랫폼이긴 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지금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 그 언라운 어카운트까지 만드는 거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오늘은 굵직굵직하게 우선 질문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어카운트는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카운트를 만드신 후 그 다음에는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mmon 앱으로 할 수 있는 등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류의 학생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1학년 그리고 두 번째 transfer student 그렇죠? 편입하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는 educational professional 그리고 이제 대학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parent or other adult 그러니까는 성인으로서 신청을 하실 때 그렇죠?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학생이죠. 1학년 대학교 1학년으로 지금 학교를
신청하는 입시 원서를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reate your account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다 어카운트를 다 만드셔야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어카운트를 만들 때와 참 흡사하게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여기 밑에에 그 질문들이 좀 있죠. 요거는 또 질문을 또 많이 주셔서 제가 요거를 다시 리뷰해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which best describes you 여기서 본인은 어느 상황에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보통은 applying as a first year student and plan to start college in 2022 or 2023. 2023년에 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에 해당되시니 보통 거기에 마크를 하시고요. 이 밑에는 질문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common 앱을 그 common application을 통해 신청을 하되 거기에 어떤 그 뉴스레터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컨택을 원해서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받기 원하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체크하시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거는 그 구자에 들어가셔서 어카운트에 들어가셔서 그 수정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인포메이션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인포메이션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의한다는 동의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이제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이렇게 되시면 요 화면이 보이는데 이 화면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어카운트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 이제 신호죠. 자, 위에 보시면 첫 번째는 dashboard, 두 번째는 my colleges, 그리고 세 번째 common app, 그 다음에 college search, 그 다음에 financial aid resour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y college는 이제 내가 만든 college 리스트이고요. 그리고 정한 college 리스트고 common app이라는 거는 그 다음 번에 common app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의 원서를 써낼 때 공통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그거를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것이 common app이고요. 그다음에 college search는 이제 컬리지를 리스트해서 여기 그 원서에 써낼 학교들을 이제 골라서 선택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financial aid resourc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기 my college를 눌러보면 여기 크게 노란 사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 college search. 그 뜻은 뭐냐면 college 이 애플리케이션 시작하기 전에 내가 보내고자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리스트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맨 위에 네 번째 탭이죠. 네 번째 탭에 보면 College Search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기로 Boston College를 찍어봤더니 Boston College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쫙 뜨죠. 그럼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학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add를 하게 되면 대학 그 버스턴 대학이 내 college 리스트에 add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Boston College를 누르고 Add College 오른쪽 밑에 보시면 Add College를 누르면 add가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금 보기로 college 리스트를 몇 가지를 제가 add 했는데 여기 보시면 Boston College가 있고요. 그리고 Duke University가 있고 그리고 요거 보면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연세 University라고 쓰여 있죠. 네, 이 Common App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국제 학교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아닌 미국 해외, 미국의 밖에 있는 이제 그 유학생들이 되는 거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대학들의 그 common application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은 이거를 신청하시기 전에 college를 딱 누르고 이제 그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서치해보고 하다 보면 college 리스트가
지금 여태까지 준비해온 그리고 또는 생각해왔던 것보다 다른 학교가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써내시기 전에 이런 college search를 하셔서 또 한번 또 구경도 해보시고 또 search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그리고 Vanderbilt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Vanderbilt 대학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애드 해봤습니다. 그래서 My College의 대학을 이제 애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탭을 누르시면 대시보드라는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신청하고자 했던 대학 리스트가 이렇게 쫙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대학인 보스턴 칼리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학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지요. 네, 여기서 뭐 전화번호에서 컨택을 하려면 대학에 컨택을 하시려면 전화번호, 팩스 넘버 그리고 이제 이메일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application deadline 그래가지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우리는 오늘 regular decision에 대한 입시 원서를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 보스턴 대학을 early decision이라든지 early decision 2라든지 regular decision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마감일을 적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1일 그렇죠? 그리고 1월 3일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금 써내실 수 있는 보스턴으로 써내실 수 있는 원서가 지금 early decision 2 그리고 regular decision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regular decision application 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월 January 2023 그리고 그러니까 1학년들 그렇죠? first year 1학년들 regular application decision 그렇죠? regular decision은 지금 11월 1일 그렇죠? Other deadline information 그렇게 돼 있어서 early decision and regular decision candidates are eligible for scholarship consideration as long as their completed application is submitted by November 1st, priority scholarship deadline. 이런 정보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우리는 regular decision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보기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application information에서 application fees 그리고 이제 1학년 유학생들은 80불, 뭐 domestic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에서 1학년들은 80불. 그리고 standardized test policy 그래서 여기서 보면 never required라고 쓰여 있죠. 그 뜻은 SAT를 require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요 common application에서 보시면 왼쪽에 지금 탑 왼쪽에 보시면 common application이란 탭에 밑에 나와 있는 지금 과정을 통과해야 다 작성을 해야 되는 이 그 탭들이 있는데 하나는 profile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family, 그 다음에 education, testing, activities, writing, 그리고 이제 courses and grades라고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personal information 그러면 이름, 주소 이런 거라서 시간상 제가 그거는 이제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personal information, 주소 나와 있죠, address, 그리고 contact details, 누구한테 이 원서에 대한 이제 연락망이겠죠. 연락하면 좋을까? demographics, language, geography, and nationality. 이런 거는 쉬운 거라 제가 다음 거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쉬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예,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랑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양쪽 부모랑 다 안다. 이제 그 혼자 있는 또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Single family parent household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랑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do you have any children 이거는
참고로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부모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학생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Do you have any children?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parent 1, parent 2, 그리고 sibling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따로따로 사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부모가 parent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살고 있지 않는 부모가 parent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education. 그래서 current or most recent secondary high school.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보딩 스쿨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같은 지금 보여드렸던 이 education 섹션의 바로 밑에거든요. 아랫부분에는 여기 other secondary high school 그러면 혹시 학교를 전학했다든지 그렇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학교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뭐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colleges and university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여름 서머 스쿨이라든지 college 코र्스를 택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머 스쿨 많이 다니죠? 그 정보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여태 지금까지 했던 들었던 수업,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honor이라는 designation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future plans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자녀랑 보시면서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떤 테스트를 받냐 안 받냐 그 뜻은 뭐냐면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테스팅의 그 점수를 기입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혹시 이런 시험을 봤나 아니면 볼 생각이냐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서는 뭐 ACT, SAT, subject test를 본 게 있냐, AP, IB, Cambridge, TOEFL, 뭐 PT, academic, 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받아주는 이제는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받아주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받지 않는 UC나 CSU처럼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yes or no를 클릭하시고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activity 섹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reporting activities can help colleges better understand your life outside of classroom. Examples of activities might include.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액티비티,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했다든지, 아트에 관한 건지, 클럽을 했는지, 뭐 커뮤니티에 대한 걸 했는지, 뭐 따로 이제 하는 뭐 합의가 있는지, 즐겨서 하는 합의가 있는지, 스포츠를 했는지, 그리고 봉사를 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writing section, personal essay죠. personal statement이기도 하고 이 원서를 써내기 전에 아마도 그 에세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그 Common App application, 소위 말해서 Common App application 에세이를 이제 보시면 보통 7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에세이를 골라서 에세이를 쓰게 되죠. 보통 650단어까지 쓰게 되는데요. 요 파트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some colleges require submission of personal essay with your Common App. You may submit a personal essay to any college even if it's not required by that college. If not required by college, you will be given the option during submission to include your essay or not for that college. 이건 뭐냐면
Common App Essay 아니면 이 그 Personal Statement, Personal Essay 이름이 많죠. Personal Statement, Personal Essay, Common App Application Essay 뭐 다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일컫는 거고요. 쉽게 말해 Personal Essay는 그것 또한 또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보기로 써 넣었던 대학들이 여기 딱 쓰여 있지요. 리스트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required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제가 그 리스트업 한 대학에서는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썼던 리스트 중에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있었더라면 오른쪽에 not required 아래에 아마 리스트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1, 2, 3, 4, 5 다섯 개의 대학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었고 이 대학들의 모든 대학에서는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이 에세이에 대한 그 토픽들인데요. 이렇게 다음 장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 에세이를 쓰신 거를 이 원서 써낼 때 이 빈 칸에다가 copy and paste 하셔서 이제 적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미리 준비한 에세이를 여기에 copy and paste 하는데 여기서 참고하실 건 뭐냐면 650단어 여기 밑에 보면은 minimum이 250단어고 그 다음에 maximum이 650단어인데 650단어가 넘어가면 이게 컨티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그거 word count를 하셔서 하신 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에다가 적어내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스턴 칼리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컨택 그 대학 그 리스트에서 보스턴 칼리지 선택했죠. 바로 그 장면으로 다시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지금은 현재 보스턴 칼리지를 눌렀더니 여기 college information 왼쪽이에요. college information 그 다음에 application 밑에 questions 그리고 recommenders and FERPA FERPA 그리고 review and submit common a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밑에 보면 그 리스트 보면 Boston College 그 다음에 왼쪽에 Duke University 그 다음에 밑에 연세 University 밑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그 밑에 Vanderbilt라고 되어 있죠. 학교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제 이름 쓰고 뭐 가족에 대한 거, contact info, 그 다음에 에세이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가는 정보고요. 대학으로 지금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별 요구라든지 따로따로 요구하는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칼리지에서 보시면 application 그리고 questions라고 쓰여 있는데 questions를 누르게 되면 또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General questions, academic activities, contact, family. 요거는 아까 써냈던 게 여기 이미 입력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외에 입력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가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제대로 쓰여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라이팅을 보면 이 보스턴 대학에서 요구하는 라이팅이에요. 네. 그래서 써내야 하는 글인데 학교마다 다르겠죠? 지금은 보스턴 대학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400단어 안에로 400단어 리밋으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에세이를 쓰고 여기 칸에다가 그 쓰신 글을 붙여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안 쓰셔도 되지만 쓰시는 거를 진짜 recommend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max가 400단어라고 되어 있죠. 400단어를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word count 하시고 어차피 400단어가 넘어가면 continue를 누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400단어를 꼭 맞추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또 이제 왼쪽에 보면 question을 지금 지났고 그 다음 게 recommenders and FERPA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은 뭐냐면 뒤에 다시 잠깐 봐서 보면 이제 recommendation 대학 원서를 써낼 때 recommendation을 써주는 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보통 하나는 이제 학교 카운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메인은 학교 카운슬러고 두 번째는 또 학교 선생님 추천.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대학마다 다르지만 어떤 대학에는 뭐 recommendation을 2명 말씀드린 2명 외에도 뭐 3명, 4명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고 아니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우선은 첫 번째는 학교 카운슬러이고요. 그렇죠? 카운슬러가 제일 중요해요. 예, 카운슬러가 제출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거를 자녀에 대한 거를 보고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런 그 생활 태도 그 학교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적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이 regular decision만 써내시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게 처음일 거고요. early decision이라든지 early action을 한 학생들이란 벌써 이미 카운슬러들랑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지금 regular decision 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안 하셨더라면 카운슬러 반드시 얘기하고 학교마다 그 recommendation을 서밋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ecommenders and FERPE 요 중간에 왼쪽에 보시면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 아니면 그 학교 카운슬러에서 우리가 recommendation letter를 달라고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슬러랑 먼저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카운슬러가 서밋하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recommendation letter를 추천서를 받을 때 그분들이 이 웹사이트 연결되어 있는 게서 올려야 돼요. 이런 그 추천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온라인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선택은 뭐냐면 저는 그 추천서를 받지만 제가 그 추천서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 recommendation을 안 받다는 건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그죠? 그만큼 그 선생님들이 그 카운슬러나 선생님들이 써내는 그 추천서가 그 학생이나 부모에 의해 뭔가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I waive my right to review all recommend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s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유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I understand that my waiver or no waiver selection above pertains to all college to which apply that my selections on this page cannot be changed once I sign and click save below.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한 후에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invite recommenders.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그 guidance counselor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또 counselor 그 recommend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분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교회 목사님이 되실 수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봉사를 오래 했던 단체 재단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더 엑스트라로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하나만 recommendation letter 2개, 3개, 4개 이렇게 요구할거나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invite recommenders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화면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regular decision application process였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한국 단어가 아니라 regular decision 이렇게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녀와 대화를 하실 때 한국 부모님들이 한국어로만 아시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원하시는 recommendation 쓰시고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또 이제 이 화면이 뜨고 이 화면을 보시면 Review and Submit Common Application 그쵸? 이 부분을 누르면 저는 지금 신청서를 안 썼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보기가 힘들고요. 누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잘했으면 Application have been completed라고 쓰여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보가 많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대학 원서, 입시 원서를 써낼 때 아무리 사이 좋던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도 꼭 한 번은 싸움을 하고 만대요. 네,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 그렇게 또 부모님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미국 대학 원서는 진짜 복잡합니다. 이제 영어를 다 한다고 다 쉽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부담감이 많이 크거든요. 큰 부담감이에요, 자녀들한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거 어떻게 진행됐어? 잘 진행됐어? 하고 있어? 없어? 이런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잔소리를 할 때 솔직히 자녀들은 뭐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라든지 할 때 보통 자녀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그냥 자녀한테 계속 물어볼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서치하시고 많이 알아보시는 게 원서 쓰는데 그리고 또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때 대학 다닐 때보다 지금 대학 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프로세스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대학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처럼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가 그냥 아날로그 시대 때는 제출을 하고 이제 쉽게 이제 지나갈 때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어카운트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걸 또 패스워드를 기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면 또 패스워드 잃어버리면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잘 적어서 정리하셔서 차트라든지 뭐 따로 기록하셔서 반드시 그걸 정보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은 되게 짧게 또 급하게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아직까지 원서를 안 써내신 분들한테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개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꼭 이거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NGA 차세대 애플리케이츠 대표 김헬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